네. 자, 218페이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 이론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홀수로 가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한다. 맞죠? 2번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맞죠? 간접세라 이런 얘기죠. 3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맞죠? 일반 과세자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 수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이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인세가 아니에요. 자, 인세라는 말은 뭐냐면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득세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소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소득세 이론을 배울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뭐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또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뭐 이런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뭐 이렇게 그 인적공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그런 인적공제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물세, 인적공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인세라고 하죠. 4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옳은가요?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또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매입세 환급. 그러니까 환급 받는 것도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거예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나요? 틀렸네요. 비사업자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되죠. 3번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영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예요. 4번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신고 납부할 의무 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나 미등록하면 지연등록 가산세 또 미등록 가산세를 내면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하면서 봐.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네요. 3번이요? 네, 3번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죠.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세무 씨는 21년 2월 22일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박세무 씨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2021년도의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간이 사업자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돼야 되죠. 예, 간이 과세자는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부터로 해야 될까요? 2월 22일부터로 해야 될까요? 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니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4번이 된다. 7번을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맞죠. 2번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적용된다. 예,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신고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을 수는 있죠. 3번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이죠. 이거 틀렸고. 하면서 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1번이 답인가요? 1번이 답이면 2번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2번이 왜 틀렸냐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예, 요 특례 이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 2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겠군요. 4번은 뭐가 틀렸나 봅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9번으로 가보면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당일에 재발급하는 것은 이거죠. 예, 상호의 변경. 예, 4번입니다. 갑자기 저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원서 접수가 지금 언제부터죠? 13일부터군요.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네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네, 그래서 1월 13일부터 1월 20일이니까요. 미리 잘 찍은 사진 준비하셔가지고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시면 좀 여유 있게 원서 접수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 미리미리 잘 해주시고. 자, 또 과세 대상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된다. 옳은 거 1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사무실로 무상임대했다. 과세죠.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이 경우는 이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예외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과세. 자, 2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다. 공급이 아니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공급이 아니죠.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조세 물납하는 것도 공급이 아니죠. 자, 3번 가봅시다. 과세사업자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거래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담보 목적 아니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했다.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했으면 이게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아요. 다음에 4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거 과세라고 그랬죠. 다음에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 과세.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상품의 장기 할부 판매 과세, 제품의 교환 거래 과세, 근저당 설정은 이건 공급이 아니죠.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했다. 이 사업상 증여로 생산할 때 제품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 공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증여하면 매출세 납부해야 돼요. 3번이 답이었고 7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 아니고 민사집행법 아니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 이거 공급이 아니죠. 현물출자, 건물을 현물출자하면은 과세,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은 토지는 면세니까 과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그런데 그 출자하는 현물이 면세 재화인 경우는 그거는 과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보기 중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 그건 과세가 아닙니다. 면세 재화니까. 근데 지금처럼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 이건 과세입니다. 9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전력 과세입니다. 상품권 아니에요. 이게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거래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언제 과세가 되냐면 상품권으로 상품하고 교환하는 시점에 그때 공급으로 보고 그때 과세가 돼요. 가스 과세, 건설업 면허 과세입니다. 이 건설업 면허라는 것은 무형자산이죠. 면허권. 이걸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고팔고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만약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줬다. 용역의 공급.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형자산을 임대해 주잖아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무형자산을 양도하잖아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거는 용역의 공급, 양도, 처분해 버리면 재화의 공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도냐,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 이제 이런 것이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하지 않아요. 특허권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요. 뭐 월 100만 원씩? 그건 과세예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유상으로 했으니까. 근데 특허권을 우리 회사 재산인데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했어요. 그 재화의 공급이죠. 재화의 공급은 무상의 공급도 과세로 봅니다. 예. 재화의 공급은 무상으로 주는 것도 과세를 해요. 근데 용역의 공급은 무상의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차이가 있죠. 자, 11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죠. 네, 용역 공급이 아니다. 맞죠?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책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 책자라는 것은 어느 게 주된 재화냐를 봐야 돼요. 여기서 주된 재화는 음반입니다. 음반을 해설하기 위한 것은 부수 재화예요. 그래서 책자는
면세이고 음반은 과세이지만 주된 재화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다. 맞습니다. 3번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광고 선전물 주는 것은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다음에 4번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맞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에게 작업복이나 유니폼 같은 거 또는 작업화, 작업모, 모자 이런 거 제공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 재화는 선적일 맞네요.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 맞네요. 단기 할부 판매 틀렸네요. 단기 할부 판매는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것은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위탁 판매는요 수탁자의 공급일을 공급 시기로 보죠. 자,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면 FAT 1급의 수준하고 거의 같잖아요. 사실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3문제 나오는데 수준이 내가 보기엔 TAT 2급이나 FAT 1급이나 이론 문제 수준은 같아요. 별로 까다로워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더 나온다면은 그 가산세 추가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면세 농산물 등에 가지고 과세재화를 만드는 그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의제 매입세 공제. 이런 부분 또는 안분계산,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3개 중에 1개가 나올까 말까 그 부분은.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로 본다. 맞잖아요? 맞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 상품이 인도되는 때 아닌가요? 오탄지 이게 진짜 이거 잘못된 건지 이거 상품이 인도되는 때입니다. 2번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3번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다. 맞아요. 4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 시작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 장소로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게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여기는 권자가 들어가 있어요. 상품권.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상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영세율 면세 문제 1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 1번이죠.
예, 자동차 대여는 과세죠.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연탄, 무연탄 면세, 시내버스 면세, 네, 광고는 과세고 수집용 우표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답이죠. 5번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 국민주택, 수돗물, 네, 이렇게 세 개입니다. 여러분 연탄하고 착화탄의 차이가 뭐냐면 번개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요즘엔 연탄을 안 쓰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번개탄. 네, 연탄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연탄. 아, 연탄 아니고도 옛날에는 그 이거 가지고 어디 밖에 야유에 뭐 놀러 가면은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지금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수수로 하시죠. 네, 번개탄 이렇게 뭐 화약이 탄에 화약이 묻혀져 있나 봐요. 불을 딱 붙이면 바치치치하면서 막 불이 막 네, 불이 쉽게 붙어요. 착화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랍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면세가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맞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 틀렸네요.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면세제도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과세 표준은 있으나 매출세액은 0이다. 그렇죠.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은 0이고 과세 표준은 신고해야죠. 9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수출품 생산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했어요. 수출입니다. 영세율.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에요. 예, 용역의 해외 공급 수출입니다. 영세율.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을 했어요. 여기도 국내 공급이지만 영세율이에요.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 업체에 증여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이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아니에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거죠. 네, 샘플은 거래가 아닙니다. 4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틀렸네요. 네, 아까도 이와 같은 보기가 있었는데 역진성 완화는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제도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나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면세 사업자도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게 뭐예요? 샀다는 거죠. 매입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내야죠. 부담해야죠. 예, 나번은 맞습니다. 다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만 공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영세율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네, 왜냐하면 주된 재화가 면세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 이라 하더라도 그는 면세로 봐야 되죠. 그 얘기죠. 지금 내용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주된 재화가 면세이고 부수 재화가 과세인데 전부 다 면세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라 3번이 답이네요. 자, 네.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네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할인은 빼야 되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는 경우에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빼야 되죠. 포함하지 말아야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운송보험료는 포함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4번은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해서는 안 되죠. 할부이자는 포함합니다. 연체이자는 포함하면 안 되죠. 3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 이야기죠. 수출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전부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기억나시죠?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 장려금 주었다고 세금 쫓겨낸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게 장대하가 있었죠.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공제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장대하. 4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요금,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납입 대행하는 것을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번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틀린 거. 1번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공급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네, 장대하는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았고.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답이 3번입니다. 4번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네, 장기할부 판매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4번 맞아요. 7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인도전에 파손됐어요? 예, 포함할 수 없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포함해서는 안 되죠. 장기 외상 매출금의 할부이자는 포함해야죠. 제품의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되는 운송비, 네, 이게 뭐예요? 외상 가격에 들어있는 운송비 포함, 이게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라 4번이 답입니다. 9번은 다음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이 거래처 증정이 접대비란 말이에요. 불공.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2번이 답이네요. 공장 부지, 토지죠. 불공.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명세서로 입증된 매입세액. 무슨 말이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 수취하지 않고, 예. 이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거래명세서로는 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거는 공제 못 받죠. 2번 토지 및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1번과 같은 성격입니다. 3번 과세 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죠. 이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거니까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 3번은. 4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네, 공제 못 받습니다. 3번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 13번을 보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디 봅시다. 업무 부관한 거 안 되죠. 접대비 관련된 거 안 되죠. 건물 자본적 지출 공제받죠. 자, 원재료인데 공통매입세액이래요. 여러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자, 40만원을 어떻게 할까요?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200만원과 300만원이다. 합계가 얼마예요? 그러면 500이죠.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에 공제 가능한 것은 과세사업 부분만 공제 가능하니까 5분의 2. 40만원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40만원에 2 곱하면 80만원이죠. 80만원을 5로 나누세요. 16만원. 그래서 16만원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 하고 여기 16만 원 하고 36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안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이론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네요. 다음 15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발급 안 해요. 간주,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입니다. 무인자동 판매기 발급 안 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2번이다. 2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죠.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네, 맞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지연 수치 가산세? 자, 내용 더 볼게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맞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예, 옳지 않은 건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어디가 틀렸냐면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우리가 0.3%가 지연 전송 가산세였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이면은 지연 발급? 이거 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거 전송이 아니고 발급이군요. 지연 수치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가산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그 가산세 표가 쭉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연 발급 및 지연 수치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지연 수치는 지연 발급은 아까 몇 퍼센트였죠? 1%였죠. 미발급이 2%. 그렇죠? 지연 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입니다. 그러니까 발급한 사람은 1%, 2%인데 받은 자, 그걸 지연 발급 받은 자는 0.5%. 좀 그 잘못의 정도가 좀 더 약하죠. 발급 받은 사람은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발급한 사람이 제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연 발급 받은 사람은 거래처는 가산세 0.5% 붙고, 가산세 붙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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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로 이렇게 하니까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네. 종이세금에서는 갖다 주는 거를 확인을 안 해요. 좀 늦게 갖다 줘도. 과세관청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늦게 갖다 줘도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작성해서 갖다 줘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지연 발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으로 보는데, 지연 발급이 아니고 그냥 정상 발급으로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속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 속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못 속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게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ERP 시스템하고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예, 창고 관리, 이 재고 관리하고 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래 날짜를 회계만 떡 띄어서 하면은 뭐 나중에 과세기간 종료일로 딱 맞춰버리면 될런지 모르지만은 ERP 시스템 같은 게 돌아가면은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매출거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매입처에서 며칠 날짜로 해달라. 예, 거래가 있었던 날짜, 실제 그 날짜로 우리는 발급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합의점을 찾으면 예, 그게 밝혀지지 않게끔 넘어갈 수도 뭐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자, 매입세액 특례.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매입세액 특례 1번. 주식회사 한공이 2021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괄호 열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나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예, 받을 수 없는 것,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1번 과세제와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다. 과세제와의 원재료 면세 농산물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기산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기산서를 발급했다. 네, 공급하는 자가 세금기산서 발급을 안 해주면은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매입자가 제출하고 매입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기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자도 매입자, 공급받는 자도 매입자로 해서 이것이 매입자 발행 세금기산서 제도예요.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기산서 제도는 매입자가 공급하는 자의 세금기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기산서 매입세 공제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고 발급해야 돼요. 3번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 임산물을 구입했다.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답이 3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예요? 1번은 과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만은 3번에 있는 것은 면세 임산물을 사가지고 과세 재화를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환경미화, 환경정리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도 공제가 없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쌀을 매입해 가지고 쌀과자를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쌀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쌀을 사가지고 식당에서 종업원들 식사 제공하는 데 사용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에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쌀의 용도가 과세재화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밥 해먹는 데 썼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소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이게 환경미화에 썼다.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뭔가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죠. 자, 3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 예, 안분계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맞죠? 공급가액으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공제받는 것으로.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은 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된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예, 재계산이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했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중간에 뭐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 표에서 정산이라는 절차가 또 있다. 애정신고 때 안분계산한 것이 있으면 6개월치를 가지고 다시 정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산입니다. 근데 필요가 없다 해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4번은 맞았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의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예, 안분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공통매입세액이 너무 작으니까 5만원밖에 안 되니까. 자, 5번 가볼게요. 의류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도 제1기 확정신고에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 가감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네, 매출세액이 얼마냐? 자, 갑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했습니다.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영세율이에요. 매출세액 제로. 납은 국내 매출액이 5,5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매출세액이 500만 원이네요. 매출세액 500만 원이죠. 다음 답은 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2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자,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 해줄 수 있어요. 예, 10년 이내에 해당이 되죠. 전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은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뺀 매출세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 빼주면 480만 원이다. 480만 원이다. 대손세액은 채권이 220이니까 그 중에 20만 원이 세금인 거죠. 200은 공급가액이고 480만 원이다. 아직도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좀 간이과세도 있고 진작에 쉴걸.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문제를 마무리 풀겠습니다. 네, 다 끝난 줄 알고 마무리 해버리고 하려고 그랬더니 끝이 안 보이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